오늘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약발이 하루밖에 안 통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며칠? 몇 달까지 아니더라도 한 몇 주는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마치 재무부 장관을 조롱하듯이 시장에서 금리가 그대로 반등해 버립니다. 10년물 금리가 4.74까지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뭐 흔들렸다 이건 아니에요. 증시는 증시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갔는데, 이 채권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해류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이상기후 때문에 어디는 홍수가 오고, 어디는 태풍이 오고, 어디는 가뭄이 오고, 폭설이 오고,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굉장히 큰 돈의 흐름은 바다 같은 존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돈의 흐름에서 뭔가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가 벌어진다라 볼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뭐 무언가가 벌어졌을 때 나중에 원인을 타고 가보면은 항상 채권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채권 시장에서의 우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베센트가 하루 만에 돌아올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었느냐. 시장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협박이 그렇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선은 이 바이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20억 달러를 사들이는데 40억 달러 이상 사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무섭지? 장기채를 우리가 엄청나게 사들이니까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시장 너희들 장기채 금리 가지고 장난치지 마. 장난치면 죽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장 끼치는 영향의 뭐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2.5%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에 끼치는 영향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정부라는 곳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카드를 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카드 가지고는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약발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정부가 하니까 이거 무섭다라고 해서 빠져봤는데, 우선 자기들끼리 패닉을 벌인 거죠. 그러고 나서 봤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 선거를 보는 겁니다. 채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긴축. 예산을 아껴 쓰고 재정 적자 발행을 안 하고 부채를 갚아나감으로 인해서 건전한 미국 재정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떤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나라를 불문하고 지도자를 불문하고 정당을 불문하고 다 떠나서 돈 푸는 걸 싫어하고 이제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니까.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이 나라에 있는 창고를 가지고 이걸 꺼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게요. 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게요. 우리가 이걸 정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뺏을 것인가?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잖아요. 자, 그런데 뺏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국가에 있는 창고를 그냥 빼서 그걸 가지고 우선은 돈을 나눠줄게요. 근데 이제 창고가 바닥났네요. 바닥이 났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서 좀 더 걷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은 또 좋아합니다. 조삼모사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돈을 풀고 누군가한테 혜택 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어떤 때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날짜가 11월 4일까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튀면은 안 좋을 걸 알고 증시가 떨어질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바이백을 11월 4일까지만 하겠다. 딱 2달만 해가지고 딱 정권 유지할 정도로 표를 위해서만 딱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티가 납니까?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데? 대처가 뭐가 있는데? 뭐 있지 않겠어? 정부인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나 오냐면 재무부가 나서야 되는 발언들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연준 의장 케빈 어시가 해줘야 될 말인데, 케빈 어시가 미국 재무부의 어떤 이것들을 액션을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뭐 그래도 설마 1년 차인데 그럴까 싶긴 한데, 시장에서는 이 재무부의 말에 약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겁니다. 압박을 주는 거예요. 니네들 금리 인상해라. 뭐 해라. 라는 식으로. 그러지 않으면 시장은 너희를 믿지 못해라고 하면서 튀어오르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사채라는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를 저번 영상에 잠깐 다뤘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매력적인 회사채. 우리가 회사채라 그러면은 부정등급이라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전 세계에서 돈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동인도 회사급이라고 봅시다. 동인도 회사라는 게 뭐 네덜란드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는데,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식민지에서 군대도 파견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식민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온 다음에 그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한테, 주주들한테 이게 돈을 나눠줬었습니다. 배당해 줬었던 거죠. 자, 동인도 회사라는 거는 국가의 미래보다 훨씬 더 밝고 성장성이 있는 사업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구글이라는 곳이라던가, 뭐 아마존이라는 곳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채권 좀 발행할게요 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돈 가지고요, AI 사업을 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돈을 다시 벌 겁니다. 근데 이 채권 만기가 5년밖에 안 되고요, 5년 뒤에 AI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AI 미래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클라우드 사업들 보세요. 1년에 70%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게 망할 것 같은 사업처럼 보이세요? 자, 여기에 투자하시는데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랑 이 회사채 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 게 조금 더 낮아요. 국채보다 더 어떻게 낮게 금리를 발행하려고 합니까? 워낙 확실하지 않나요? 안전하지 않나요? 5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미국채 30년물에 투자를 할 거냐, 그냥 AI 기업들, 빅테크들 5년짜리에 투자할 거냐. 근데 지금 상으로 봤을 때 투자해서 돈이 회수되는 걸 보면은 5년 안에 이 빅테크들이 망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회사채가 안전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채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회사채와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돼요. 우리는 그 레고 사태 때 경험해봤잖아요. 회사채, 한전채 같은 것도 있었고 한국전력채 이런 게 막 등장하면서 금리를 비싸게 찍으니까 나머지 회사채들 금리가 다 튀어올랐습니다. 그때 금리가 한번 발작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빅테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짓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시장에서 회사채를 계속 발행합니다.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AI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국채도 경쟁을 해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한 곳은 미국 재무부랑 이 빅테크입니다. 막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막 서로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당겨갈 곳들은 많이 있고, 미국 재무부는 이제 이걸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낮추는 액션까지 취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회사채를 누르지 못하는 한 이 멘트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가 제 생각이 1번이었던 거고,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까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쓸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물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국채금리는 계속 튀겠구나 하면서 투기라고 할게요. 뭐 투자자라고 할게요. 채권 쪽에서. 그러면은 채권 숏에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계속 걸 거고, 금리는 튄다에 거는 겁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 보는데, 채권 금리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지금은 그다지 보이는 게 없다. 물론 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니네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저번 4년을 봤을 때 이번 4년도 인기주의, 그리고 본인의 이익주의, 미국의 이익주의, 이거에 관점된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이